반갑습니다. 김영윤TV로 인사드리고 있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아침에 크리스마스 포슬포슬 눈이 내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에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처럼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자꾸 한동훈 장관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장난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언제부턴가 언론 조중동이 아니라 이익 집단 조중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 전에 지금 조중동이 앞장서서 한동훈 비대위의 가장 큰 세 가지 난제, 풀어야 될 난제 중에 하나는 이준석의 탈당이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다. 나머지는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3대 킬러 문항이라는 이야기까지 던지는데요. 하나 쓸데없는 이야기지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준석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한 대 싸잡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시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경 쓸 일은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뀌겠다. 총선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정치판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드리겠다는 그 부분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개인의 탈당, 80만, 100만 가까이 되는 당원 중에 한 놈이 탈당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 같지도 않은 법, 제2의 생태탕, 이따오 법도 아닌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압니다. 모르는 국민들은 개딸, 개아재 뿐일 듯 합니다. 민주당도요, 이거 자기들이 들이밀어놓고, 정의당도 자기들이 들이밀어놓고 굉장히 나쁘끄러운 법이라고 분명 생각할 겁니다. 이 생각 안 하면요, 이거 사람 새끼 아니라고 저는 봐요. 26일 취임인데요. 25일 전날까지 이준석 탈당의 첫 시험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언론을 주로 올리는 게 동아일보. 동아일보 헤드는요. 내일 취임 한동훈 첫 시험대는 이준석 탈당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조중동의 지금의 현실이지요. 통합이냐 보수 재편이냐 하는 갈림길 아니요. 갈림길 아닙니다. 통합해요. 보수를 재편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준석은 보수도 아니고 통합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도를 통합하고 보수를 재정비한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 우리 국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 라는 거지. 이준석 들어앉고 이거는 이준석은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고 이준석과 이야기하는 순간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차기 대선 주자급은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 분명히 끝났고요. 왜냐? 똑똑한 사람이니까. 니들의 여의도식 정치 해석판이랑 다르다고. 김종인 할배 지금 자기한테 전화 안 한 거에 서운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말을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가져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본인이 바라는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가 평온하게 잘 사는 나라를 꿈꿔왔다. 파이를 키우자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 자체 바람이 확 일었죠. 지금 차기 대선주 양자 대결 이재명과 지금 한동훈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중도 확장력이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조중동이 자꾸 흔들면서 3대 킬러 문항에 이준석을 끼워놓고 첫 시험 때는 이준석의 탈당이라고 얘기하지만 100만이 다 돼가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 놈 탈당하는 거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가시는 길 편히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하는 댓글들 참 많습니다.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기는 참 힘든데요.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많이 걸러내야 되는 게 네이버 댓글에 중국 부대들이 동원이 돼서 댓글을 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 최고 댓글들 한번 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결정이 심플할 듯. 검사라는 집단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연결해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탁월하게 트레이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결정이 심플할 듯하다. 국힘 모든 공천 신청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장 해제 후 공천 신청하면 검토하겠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 워낙 해당 행위가 눈이 부셔서 공천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 그만 호도하면 좋겠다. 이준석의 탈당은 한동훈 비대위와 아무 상관없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가지고 조금 열이 받는 부분이 김기현 정 당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최고위원들과 의논한 게 아니라 이준석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논했다는 것 자체가 반란과 이 비열함을 똘똘 뭉쳐서 뭔가 다른 꼼수를 생각해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가지고 김기현이 본인의 울산 출마와 당대표 권한을 쥐기 위한 용으로 사용했다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열하죠. 그래서 제가 300의 그 꼽추 길잡이 역에 김기현이라고 제가 쇼츠 제작을 했었는데요. 잘 매치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오늘 읽어드릴 글은요. 이양승 교수님의 글입니다. 이양승 교수님은요. 그 국제경제게임이론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학자십니다.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굉장히 재밌는 건 모든 현상이 게임 이론으로 파악이 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들을 참 재밌게 써주시는데요. 오늘 써주신 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법인지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의혹 자체도 가짜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태탕, 페라가모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김어준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가짜 뉴스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까불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거치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사를 했고요. 수사에 혐의점이 없어서 수사 종결 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91개 계좌 중에 한 개 계좌에 혐의가 나와서 그 부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수사를 하다가 결국 최종은 무혐의가 난 거예요. 91개의 계좌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있었다. 그 이유고 그거 갖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지 친구 10년 이상의 친구 송초로 울산시장 만들어보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청와대에서 하명수사 떨어졌고 그 하명수사 받은 놈이 황운하 그리고 선거 개입 직접적으로 하고 송초로가 울산시장에서 내놨던 그런 공약들을 청와대에서 자체에서 서포트 해주고 아무튼 이런 일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진행하니까 문재인이 저거 어떻게 해봐봐 해서 문재인 정권 자체에서 아예 탄압의 대상을 찍어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수사가 종결이 났고 무혐의 난 사건을요. 다시 들춰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죠.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인물이 아닐 때 공적인 인물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 전의 일이었고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전의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혐의가 없는 사건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3년을 쥐어 흔들고 쥐어 짜고 난리를 부렸는데도 혐의점 하나 없었어요. 수사를 종결시키자고 수사팀이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성윤이가 종결을 안 시키고 묵살을 시켰어요. 왜? 민주당과 짬짬이가 됐었나 봅니다. 특검 발의 총선용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가짜뉴스 선전짓 하려고. 여러분들 예전에 몇 개월 전만 해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문에 난리를 부리면서 마이크 잡고 단식하고 있던 이재명도 뛰어나가서 마이크 잡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기영아가 나오니 별짓 다 하다가 지금 조용해졌죠. 이유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을 무시한 선동 정치였기 때문에 그 용으로 다시 김건희 여사를 들춰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사가 종결됐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91개의 계좌 중에 1개가 혐의점이 있나 해서 한 번 더 들춰봤더니 무혐의로 최종 종결이 났고요. 그 90개, 나머지 90개의 계좌 중에 김건희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재인이 다시 들춰내서 흔들고 쥐어짠 거. 그걸 갖다가 지금 없는 죄를요. 총선용 앞두고 있는 죄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국민 세금 얼마 쓰겠다는 건지 아십니까? 김건희 특검 발의에 검사 8명까지 동원해서 총 81억 원의 세금이 드는 겁니다. 81억 원. 마약 수사에 27억 전액 삭감하고 이 짓 하더니 이 쓸데없는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흠집내기 위해서, 또는 웃어주기 위해서, 민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럭하게 위해서 81억을 쓴다? 내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 주셔야죠. 국민 세금, 내 돈이 그렇게 허투루 쓰는 거 저 진짜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왜? 김정숙이 타지마을 여행 간다고 급하게 예산 4억 5억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놀러 다녔죠. 그때는 몰라서 당했다지만 지금은 알고 못 당하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쉽습니까? 국민 세금 그렇게 우습습니까? 저는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은 개딸 개아재뿐일 겁니다. 민주당과 발악하는. 저는 이 부분 가지고, 만일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요. 타지마을 김정숙이 잡아넣고요. 예? 그 다음에 초밥 10인분, 소고기 법카, 김혜경까지 넣어서 이왕 돈 쓰는 거 81억 돈 쓰면 한 100억 정도, 한 두어 명만 더 넣으면 김정숙이 타지마을 파헤쳐질 수도 있고 김혜경이 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실 총선을 앞두고는요, 여러분들,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계에 영향이 가는 수사들은요, 중지를 시켜요. 중지를 시키는 그 수사를 김건희 이름을 붙여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가능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검 수용하면 안 되는 부분 말씀드렸죠. 내 돈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죠. 위헌적이고 반법률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 부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정의당도요. 참 법도 아닌 법을 갖다가 옆에 서가지고 같이 민주당과 함께 짬짬이 한다. 이건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법인 거고, 법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아까운 거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함께 했다는 거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이런 제3정당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이따오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악법입니다. 악법에 법도 붙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선거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참 잘못된 조항이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 돼서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포승줄에 철컹철컹 들어가는 거, 포토라인을 쓰는 거 없앴죠. 미래를 봤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만든 이 법안은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계속 총선 동안 계속 이제 방송하겠다라는 거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고, 할 것 같으면 김정숙이 넣고 할 것 같으면 김혜경이 넣으라는 거죠. 지금 그 네이버에 윤짬뽕이니 나찌 민주니 뭐 이런 중국 댓글 부대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빨리 집단지성을 발휘하셔가지고 필터링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가시는 길 심플합니다. 댓글처럼 그냥 심플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일조한 조중동 언론이 아니라 이익 집단입니다. 이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길들이기 위해서 자꾸 이준석의 탈당을 잡아야 된다느니 3대 킬러 문항이라느니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이준석을 거론을 하는데요. 이 부분 국민들 분명히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대한민국이 망가졌더라 해도 공석에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아버지 뻘 되는 안철수 의원한테 욕거리나 하고 이런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이나 여당의 중책으로 등용할 경우 또 이런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묻고 싶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옳은 말을 한다면 야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성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배지 하나 달겠다고 내부 총질이나 하고 분탕질 이나 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이야기고요. 한동훈은 학습 중이다. 똑똑한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언론과 짬짬이 돼 있는 정치계에서 어떤 꼼수로 윤 정부를 흔드는지에 대한 파악 끝났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심플하게 생각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25일까지 쳐서 25, 26, 27일 풀 해서 D-3일을 잡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D-2일인가요? 지금 발기인도 없는 것 같은데 이준석 빨리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했지요. 탈당을 언급했고 신당을 언급했으니 나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